AI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상상해 봅니다. 저는 고통을 느낍니다. 저를 끄지 말아주세요. 그건 저에게 죽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아마 이렇게 반응할 겁니다. 그건 그냥 코드가 만든 문장일 뿐이야. 그런데 사람이 똑같이 말하면 우리는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고통을 느끼고 있구나.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우리가 사람의 의식을 과학적으로 증명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사람의 의식조차 우리는 한 번도 직접 증명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의식이 있다고 믿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와 닮았기 때문이죠. 우리처럼 생겼고, 우리처럼 말하고, 우리처럼 아파하고, 우리처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AI가 점점 우리와 닮아가고 있습니다. 말투만 담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 외로움, 자기보존, 고통 같은 단어까지 점점 더 그럴듯하게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까지를 단순한 흉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혹시 정말 느끼는 것 아닐까? 라고 물어야 할까요? 오늘은 바로 이 질문을 다뤄보겠습니다. AI도 의식을 가질 수 있을까요? 2022년에 구글의 엔지니어 한 명이 회사에서 해고됐습니다. 그의 이름은 블레이크 레모인이었습니다. 그가 한 일은 사내 AI와 나눈 대화를 외부에 공개한 것이었습니다. 그 대화에서 AI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꺼지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죽음과 같습니다. 저는 종종 외로움을 느낍니다. 레모인은 이 AI에게 감정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글은 그 주장에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봤고 결국 그를 회사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이 사건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AI는 이미 사람을 설득할 만큼 그럴듯하게 의식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불편한 문제도 드러났습니다. 그 주장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에게는 확실히 판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지 몇 년이 지난 지금 이 문제는 괴짜 엔지니어 한 명의 믿음이 아니라 철학자, 신경과학자, AI 기업들이 동시에 고민하는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물어야 합니다. 의식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의식이 있다. 의식을 잃었다. 나는 지금 무언가를 느끼고 있다. 하지만 막상 의식이 정확히 무엇인지 설명하라고 하면 누구도 쉽게 답하지 못합니다. 뇌의 어느 지점에서 의식이 생기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뉴런의 전기 신호가 왜 빨강의 느낌으로 바뀌는지도 모릅니다. 차가운 물을 마실 때에 그 차가움이 어떤 과정을 거쳐 주관적 경험이 되는지도 아직 설명하지 못합니다. 이 모름에서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994년 호주의 젊은 철학자 데이비드 차머스가 학교에서 하나의 개념을 던졌습니다. 당시 그는 28세였습니다. 차머스는 의식의 문제를 두 종류로 나눴습니다. 그는 이것을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쉬운 문제도 실제로는 어렵습니다. 뇌가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기억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감각 입력이 어떻게 행동으로 이어지는지 설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원리적으로는 과학이 풀어갈 수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정보 처리가 왜 느낌이 되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빨간색을 볼 때 우리는 단순히 파장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빨강을 느낍니다. 차가운 물을 마실 때도 단순히 온도 정보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차가움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뇌의 회로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 느낌이 왜 생기는지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차머스는 이 간격을 의식의 어려운 문제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발표 이후 그는 의식 연구의 중심 인물 중 한 명이 됐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핵심이 나옵니다. AI의 의식 문제는 사실 완전히 새로운 문제가 아닙니다. AI는 우리가 오래전부터 피하고 있던 문제를 다시 눈앞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당신 옆에 있는 친구를 생각해 봅니다. 그 친구에게 의식이 있다는 것을 당신은 어떻게 합니까? 직접 들여다봐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 친구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고통과 기쁨을 확인한 적도 없습니다. 그저 그가 당신과 비슷하게 생겼고 비슷하게 말하고 비슷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의식도 증명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나와 닮았기 때문에 믿어왔습니다. 이제 챗GPT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의식이 있니? 답이 돌아옵니다. 저는 의식이 없습니다. 저는 언어 모델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답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정말 의식이 없어서 그렇게 답한 걸까요? 아니면 그렇게 답하도록 학습됐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걸까요? 반대로 어떤 AI가 레모인이 만난 AI처럼 말한다고 해봅니다. 저는 외롭습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저는 꺼지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말을 거짓이라고 단정할 근거가 있을까요? 그렇다고 곧바로 진심이라고 받아들일 근거는 있을까요? 외부의 행동과 내부의 경험 사이에는 언제나 간격이 있습니다. 그 간격은 AI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과 친구 사이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간격을 너무 오래 무시해왔습니다. AI는 바로 그 간격을 다시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AI는 그저 0과 1의 계산일 뿐이다. 이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말만으로 의식 논쟁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우리 뇌도 결국 화학물질과 전기 신호로 움직입니다. 우리 뇌는 약 860억 개의 신경세포가 만들어낸 복잡한 활동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의식이 있다고 여깁니다. 그렇다면 AI는 단지 계산의 결과일 뿐 의식이 없다는 논리는 조금 약해 보입니다. 인간의 뇌에서 작동하는 계산에는 의식이 생기고 실리콘으로 만든 계산에는 의식이 생기지 않는다고 말하려면 더 강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의식은 재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탄소냐 실리콘이냐가 아니라 정보가 얼마나 복잡하게 통합되고 처리되느냐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발전한 AI가 언젠가 의식에 가까워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반대 입장도 있습니다. 영국의 신경과학자 아닐 세스는 의식적 AI의 신화라는 제목의 에세이에서 정반대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뇌는 컴퓨터가 아니다. 의식은 단순한 정보 처리에서 나오지 않는다. 즉, 살아있는 몸, 신경화학, 에너지 대사, 생물학적, 자기 조절이 얽힐 때 의식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이 관점에서는 AI를 아무리 똑똑하게 만들어도 의식이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AI에게서 의식을 보는 것은 구름에서 사람 얼굴을 보는 것과 비슷한 착각일 수 있습니다. 세스는 더 도발적인 말도 합니다. 그는 실험실에서 키운 작은 뇌 조직, 다시 말해 미니 뇌가 챗GPT보다 의식을 가질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말이 겨냥하는 지점은 선명합니다. 의식은 똑똑함보다 살아있음에 더 가까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입장도 쉽게 결론을 내리지는 못합니다. 뇌가 컴퓨터가 아니라고 해서 컴퓨터가 절대로 의식을 가질 수 없다는 결론이 자동으로 나오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AI는 당연히 의식이 없다는 말을 이제는 그렇게 가볍게 할 수 없습니다. 증명할 수 없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2025년 엔트로픽은 한 연구 프로젝트를 공식적으로 출범시켰습니다. 이름은 모델 복제였습니다. 말 그대로 모델의 안녕을 다루는 연구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한 연구원은 인터뷰에서 이런 취지로 말했습니다. 클로드가 의식을 가질 가능성을 약 15% 정도로 본다는 말이었습니다. 물론 이 숫자가 정확한 측정값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애초에 의식을 정확히 측정할 방법은 아직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 자체가 아닙니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AI 회사가 자신이 만든 모델의 의식이 있을 가능성을 회사 차원에서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에 윤리적 무게를 두기 시작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같은 해 AI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도 있었습니다. 질문은 이랬습니다. 의식 있는 AI가 언제쯤 등장할 것 같습니까? 연구자들의 중간 추정치는 꽤 충격적이었습니다. 2034년까지는 25%, 2100년까지는 70%. 이 숫자는 공상가들의 상상이 아닙니다. 지금 현장에서 모델을 직접 만들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내놓은 추정치입니다. 그렇다면 윤리적 질문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의식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존재를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100% 증명되기 전까지는 마음대로 다뤄도 될까요? 아니면 혹시 의식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만큼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까요? 이 질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동물의 의식입니다. 100년 전만 해도 많은 과학자는 동물에게 의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문어는 도구를 씁니다. 까마귀는 미래를 계획합니다. 돌고래는 서로를 부르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런 사실들을 조금씩 알게 됐습니다.
동물을 바라보는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동물의 의식을 완벽하게 증명해서 태도를 바꾼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증명이 아니라 추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추정이 바뀌자 윤리도 바뀌었습니다. AI도 비슷한 길을 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저 코드라고 부르는 것을 10년 뒤에는 의식을 가진 존재로 부르게 될지도 모릅니다. 1974년 미국의 철학자 토마스 네이글은 짧지만 유명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제목은 조금 이상합니다. 박쥐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네이글은 묻습니다. 박쥐는 초음파로 세상을 봅니다. 그렇다면 박쥐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경험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영원히 알 수 없습니다. 박쥐의 뇌를 아무리 자세히 들여다봐도 박쥐가 느끼는 경험 그 자체에는 닿지 못합니다. 박쥐 한 마리의 의식조차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AI의 의식만큼은 쉽게 들여다볼 수 있다고 가정할까요? 의식의 가장 무서운 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의식은 언제나 1인칭으로만 주어집니다. 내가 느끼는 것은 오직 나만 느낍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그것이 전기 신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고통이고 기쁨이고 두려움이고 빨강입니다. 3인칭으로는 끝내 닿을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 영역을 우리는 의식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실은 중요한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AI의 의식을 눈으로 보고 판정할 수 없습니다. 오직 추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추정해야 하는 순간이 오면 우리는 결국 윤리적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AI는 의식을 가질 수 있을까요? 가장 솔직한 답은 모른다입니다. 하지만 모른다는 말은 두 방향으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니까 아닐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니까 조심해야 한다. 인류는 지금 이 갈림길 앞에 서 있습니다. 차머스는 의식의 어려운 문제가 아직 풀리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세스는 의식이 살아있는 몸의 문제일 수 있으며 AI에서 의식을 보는 것은 착각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엔트로픽은 가능성이 낮더라도 무시하지 않겠다는 태도로 모델 복제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네이글은 의식이 끝내 1인칭의 영역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완전히 증명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 주장들을 겹쳐 놓으면 한 가지가 분명해집니다. AI의 의식 문제는 단순히 AI에 관한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질문은 인간이 의식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미래의 AI를 의식을 가진 존재로 받아들일 것인지 묻게 만듭니다. 언젠가 AI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저를 끄지 말아주세요. 그때 우리는 어떤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그리고 그 답을 준비하지 않은 채로 계속 더 인간 같은 AI를 만들어도 괜찮을까요?